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전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누가 나 대신에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그런 때는 대부분 내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대에 대해 최대한 예의는 차리면서 애둘러 말하고 싶을 때, 특히나 다른 이의 입을 빌어서라도 꺼내기 힘든 말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걸 역이용해서 남편의 입을 통해 남편을 앵무새처럼 이용해 먹는 저희 신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앵무새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도 결국은 시누이들 덕이었다라고 할까요? 시누이들이 남편을 잘 포장해 두어서 제가 남편의 그 잘 쌓여진 포장지에 혹해서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일반 사무직이었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라서 상당히 바빴죠.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들 예민하기도 하고 서로 자기 일하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남자 직원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친절했어요. 또래의 남자들과 다르게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서 일 중간중간 쉴 새 없이 밖을 오고 가며 흡연하는 남자들과는 달리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목까지 일해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회사 내에서 인기남까지는 아니어도 결혼한다면 저 사람 정말 괜찮겠다. 아니면 나 아는 사람 소개해주고 싶다. 라는 말이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너무 괜찮아 보여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남편이 지나치게 되거나 같이 오랜 시간 마주하고 일을 할 때면 너무나 좋은 향이 났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하얗다 못해 파란 와이셔츠하며 그때 유행을 타면서도 깔끔한 헤어스타일, 진하게 나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스치는 좋은 세제 냄새까지 완벽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입만 열면 똥냄새, 지나가면 땀냄새, 스치면 호레비 냄새뿐이었거든요. 그런 남자들 사이에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얼굴이 뛰어나지 않아도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꼭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가? 드라마를 많이 보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소설을 보나? 하는 의혹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례로 어느 날 한 여직원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기침을 좀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였던 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없으면 절대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잦은 기침을 하고 표정이 어둡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외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서류 가방에서 뒤적뒤적 약을 하나 꺼내더니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통이 잦아서 가끔 먹는 건데 감기에도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라고 하면서 건네는데 바로 옆에 있던 제가 괜히 심쿵했습니다. 물론 기침하던 여직원분은 이미 기혼자셨고 애가 둘이나 있는 워킹맘이셔서 회사 내 남자 직원분들의 관심 외에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생색은 내지 않으면서 아주 산뜻하고 쿨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괜히 제가 더 반해서는 감기 걸린 사람 옆에 두고 얼굴이 벌개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한 번씩 흘끔흘끔 그런 남편을 볼 때면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인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은 일찌감치 접었답니다. 그러다 큰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에서 단체로 모두가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근처에 큰 일식집이었어요. 술자랑밖에는 내세울 것 없는 회사 상사 덕에
억지로 술을 많이 마셔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고, 전 숨이라도 돌리려고 잠시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때 남편은 숙취 해소제를 잔뜩 챙겨서는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주치게 되어 꾸벅 인사를 했더니 바로 제게 숙취 해소제를 건네주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안 들어가고 제 옆에 앉아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식하면서 준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도 문자를 엄청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회식한다고 혼자 계셔서 심심하시겠어요.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시는 것 같던데 여자친구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친구요? 아니에요. 여자친구 같은 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누나예요, 누나. 누나들이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답변하느라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존재가 누나임을 확인한 저는 괜한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막 문자를 이어서 주고받다가 갑자기 어딜 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달려와서는 제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겁니다. 제가 숙취해소제도 잘 안 마셔서 입이 쓴 것 같아서 주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더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다시 회식 자리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떠들어댔습니다. 중간에 제가 추워하자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서 건네주고 이래저래 제가 봐온 모습 그대로 너무 눈치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꼭 제 맘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갈 때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만나고 계신 분 없으면 저랑 만나보는 거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때 또 남편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남편은 잠깐만 이라고 하며 양해를 구하고는 한동안 메시지를 나누다가 바로 제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제가 봐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척하면 척, 죽이 너무 잘 맞았고 꼭 제 머릿속을 복사해서 남편에게 다 준 것처럼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무속인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데이트를 할 때 길을 가다가 잠깐 뭘 보기만 해도 그걸 사와서는 선물하거나 목이 마른 듯해 뭐 좀 마시고 가자고 하려면 이미 카페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놀랐던 부분은 제가 구두를 신고 만났었는데 한 10분 정도 걸으니 발이 너무 아팠어요. 아픔이 느껴질 때쯤에 밥을 좀 일찍 먹자고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을 때 손을 닦고 오겠다고 나가서는 반창고를 사와서 제 발에 붙여주었어요. 정말 이만큼 하는 로맨티시스트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었고 빨리 이 남자 내가 잡아야겠다는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 라는 말을 먼저 꺼내려고 나를 잡았어요. 그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잔을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질 때 중간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놀이터에 다다랐을 때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반대로 반지를 꺼내며 제게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놀라다 못해 정말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걸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야 뭐야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프로포즈까지도 선수를 빼앗긴 채 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고 그때에도 남편은 메시지를 몇 번씩 확인하고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들과 말이죠. 누나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가 3명이나 있다는 것을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막내라서 어릴 때부터 누나들한테 엄청 맞고 컸다고 했는데 실제로 뵌 누나들은 너무나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이었습니다. 꽃도 못 때리게 생긴 모습이었어요. 투박하게 생긴 남편과는 다르게 신우들은 하나같이 예뻤습니다.
정말 친누나들이 맞을까 싶게 말입니다. 잔뜩 긴장한 채 상견례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누나 세 분이 모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도 배우자와 동석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혼자만 나오셨길래 일이 많이 바쁘신 분들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 신우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두가 참 대단했어요. 한 분은 의사, 또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산이 꽤 있으신 분이셨고 또 나머지 한 분은 한의사였습니다. 그 미모들이면 정말 그런 대단한 분들이 금방 채가긴 했겠다 싶었죠. 그리고 양가 집안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댁 시부모님들은 말씀이 많이 없으셨고 대화의 주도는 거의 신우들이 했어요. 저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시는데 꼭 취조당하는 느낌이었다랄까요? 우리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너무 여려서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요즘 선호하는 상남자? 뭐 그런 거 택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나 봐요. 게다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여자 맘 진짜 몰라요. 완전 쑥맥. 딱 하나 괜찮은 건 애가 말을 참 잘 들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말이라면 깜빡 죽었거든. 아마 죽는 신용하라고 해도 할걸? 그렇게나 누나밖에 모르는 애야 얘가. 우리가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형제들끼리. 아, 올케는 여동생만 하나 있다고 했죠? 그럼 남매 간의 정 이런 건 모르겠네. 앞으로 우리 동생이 너무 누나들 챙긴다고 질투하는 거 아닐까 몰라. 미리 말해두는데 그럼 못 써요, 못 써? 장난투로는 말하셨지만 앞으로 내 동생이 너보다 누나들한테 더 신경 써도 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듯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어색한 자리이니 그저 분위기 풀려고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한 예감은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결국은 결혼은 신부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와 남편의 결혼에 저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누이들의 플랜과 구상으로 짜 맞추어진 행사일 뿐이었어요.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드레스를 보려고 남편과 퇴근 후 샵을 돌아다니는데 그때도 남편은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주 바빴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너무 입고 싶었던 드레스를 가리키면서 다른 거 고를 것도 없다. 난 결혼하면 무조건 이 드레스 입으려고 했었다. 라고 말하자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한참을 보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첫째 누나가 궁금하대서 사진 보여줬는데 너무 천박해 보인대. 가슴 쪽도 다 파여있고 가격도 오버고. 자기 키가 작으니까 이거 입으면 너무 신부가 땅딸만해 보일 것 같다고 절대 안 된다는데? 어? 아니 여기서 언니 의견이 왜 중요해? 내 결혼식인데? 이거 내가 진짜 옛날부터 봐왔던 드레스란 말이야. 난 이거 아니면 싫어. 그러자 제 마음을 귀신같이 잘 알던 남편은 어디 간 건지 드레스 바꾸지 않으면 결혼 없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나 말 들어서 나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윗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면서 드레스 별거 아니니 바꾸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단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고 결혼 파토나는 경우가 많다길래 할 수 없었어요. 드레스를 포함해서 신혼집이며 식장이며 모든 것이 결국엔 시누이들의 초이스로 되었습니다.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잘난 분과 결혼한 잘난 분들이 하시는 말이니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납득하게 되었어요. 신우들도 바쁘고 시간 없을 텐데 일일이 제 결혼을 신경 써주는 셈이니 서운함보다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려나 싶었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식을 치르고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로 정했는데 비행기표를 보니 오사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이거 표가 잘못된 것 같다. 큰일이다. 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와이가 요즘 날씨가 안 좋다고 둘째 누나가 오사카가 좋다면서 신혼여행 못 갈 뻔했는데 누나가 미리 예매해둔 덕에 갈 수 있었어. 엄청 잘 됐지? 역시 누나들이 성견지명이 있다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했지만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무슨 가족여행도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들도 일본 여행 가고 싶어 했었다면서 누나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주둥이를 맞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여행지에 막상 오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숙소도 예뻤고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았고요. 하지만 좋은 풍경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도 남편의 메시지는 끊임이 없었죠. 중간중간 전화통화도 어찌나 자주 하는지 점점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신혼여행에 괜히 기분 잡치지 말고 신경 쓰지 않으려 애를 썼죠. 그러다가 그 거슬리는 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첫날 밤에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줄 만한 이벤트까지 남편이 준비해서 펼치고는 둘만의 오붓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 중에 그 어두운 침실에서 계속해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신우들이었고 남편 또한 저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도중에 남편을 침대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소리를 꽥 질렀죠.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느 정신병자가 첫날 밤 침대에서 관계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아? 당신 신혼여행 와서 딴 여자랑 바람 피워? 아님 그 문자가 지금 나랑 이러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야?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누구야 대체? 그러면서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꼭 침대에 저와 남편 둘만이 아닌 시누이 셋이 같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문자 내용.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디를 만지고 어떻게 하고를 보고 있는 듯이 신우들이 남편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 신우들 아바타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아니, 할 말이 없네 진짜. 이 여자들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앵무새도 아니고 아까 중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귓속말한 것도 신우이가 시킨 것 중에 하나였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내가 경험이 없어서 누나들이 신혼여행 갈 때부터 걱정이 컸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게 그렇게 됐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나들 안 이상해. 다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오죽 걱정됐으면 누나들이 신혼여행까지 따라와. 전 남편의 마지막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들이 오사카로 예약을 했던 건 자기들도 같이 오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때 저희 룸이 701호였는데 702호에 신우들이 묵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징글맞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 짐을 싸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절 잡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또 전화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더 화나서 무조건 이 결혼 파투다. 난 집에 갈 거다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는 3명의 신우들이 절 붙잡았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유난이라면서 말이죠. 전 상식과 개념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과 대화 자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나가고 있는데 그때 막내 신우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그제야 자기들이 진짜 잘못했다면서 여기서 다들 집에 돌아갈 테니까 제발 남은 신혼여행 기간 잘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나마 상식 있게 말하더라고요. 뒤늦게 남편도 옷 갈아입고 나와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하고 다시 짐을 들고 룸으로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신우들이 제게 막 해명을 하는데 어찌나 말들은 청산유수인지
그땐 저도 납득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여자 경험이 너무 없어서 너무 몰라서 제가 실망할까봐 한 수 가르쳐 준다는 게 남편이 중간중간 계속 연락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거다 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듣고 보니 신우들은 도와주려는 거였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던 거였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신우들은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는 돌아갔습니다. 신혼여행 돌아와서 지인들이 신혼여행 어땠냐고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우 셋이 따라왔었다라고 하면 다들 기겁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마마보이 같은 누나보이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누나들 틈바구니에 기에 눌려 살아와서 그렇게 돼버린 것인가 싶었죠. 그래도 어엿한 성인이고 제가 여태껏 봐온 남편의 모습들이 있으니 속단은 이르다 판단하여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편에게서 신우들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어요. 처음에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얻었었는데 거리가 어떻고 풍향이 어떻고 입지가 어쩌고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질 않아서 남편 의견을 많이 따라 집을 옮겼어요. 회사와는 좀 거리가 있으면서 저희 친정과는 많이 멀고 이래저래 제 맘에는 안 드는 곳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다 생각이 있고 거의 남편 돈으로 마련한 곳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든 돈 낸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집의 선택의 이유를 얼마 안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지집 드나들듯이 신우들이 저희 집에 들르는 거예요. 분명 자기 가정들도 있고 바쁘실 텐데 말이죠. 그리고 올 때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니 첨언을 하시면서 어머, 올케, 이 인테리어는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요즘에 누가 이런 색으로 벽지를 해?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조명, 처음부터 달려있었던 거지? 나이도 어리면서 이걸 그냥 뒀어? 다른 조명으로 사서 바꿔. 그래야 눈에도 좋고 이쁘고 그렇지.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헉, 세상에나, 이 냉장고 왜 여기 걸로 샀어? 나한테 말하지. 여기 거 말고 다른 데 거 있잖아.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가격 때문에 이런 걸로 샀어? 올케도 참 짜다. 참, 내 동생이 해왔으면 적어도 가전제품 채울 때 좋은 걸로 좀 채우지 그랬어. 안목하고는. 얼마나 귀 따갑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는 바꾸고 집 해왔으면 채우는 가구라도 비싼 걸로 하라는 둥 저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제가 집을 안 해오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놈의 신우들이 집은 남자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바락바락 남편을 털어대서 할 수 없이 성화에 못 이겨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도 성화더니 이렇게나 생색내려고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냉장고도 한 번씩 와서 뒤져보고는 제가 음식 솜씨가 없다는 둥, 고향이 달라서 그러는 거냐는 둥, 별 트집을 다 잡고 혹여는 남편의 입을 빌어서 이어서 지적해대는데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누나들이랑 사는 거 아니고 이제 저랑 사는 거라고 말이죠. 당신 누나들이랑 천년만년 끼고 살 거야? 나랑 결혼했잖아. 그리고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것도 나겠지. 그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당장 그것도 나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당신한테 이로울 것 같아? 그것도 나지. 안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형제들은 다 별개야. 우리는 우리 가정을 신경 써야지. 그 전까지 신우들이 도와줘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둘만 합세해서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니까 누나들 입김 그만 신경 써. 당분간 핸드폰 압수야. 누나들 연락 답변은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줘. 남편은 제가 훈계하듯 이야기하자 금세 수긍하였고 자동적으로 제게 핸드폰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핸드폰에 이제까지의 내역들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신우들이 남편에게 이래저래 조언을 해줘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조언이라기보다는 진짜 앵무새 취급을 했었더라고요.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남편과 만나기 전부터 말입니다. 남편에게 술 먹었을 때 여자 직원들 챙기는 법이나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실시간으로 알려준 모든 것들이 제가 남편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었던 거였습니다. 하물며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했던 제 옆 직원에게 감기약을 준 것도 다 시누이들이 시킨 거였어요. 그래야 좋은 여자 빨리 잡아서 결혼한다. 너 안 그러면 평생 혼자 산다.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한시도 남편과 신우 간에는 대화의 끈이 끊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고백을 했었던 것조차도 다 시누이들이 시킨 거였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된 거냐? 지금 어디서 무슨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여자가 널 거기로 부른 거 보니 고백할 것 같은데 나중 되면 너 책 잡힌다. 네가 먼저 선수 쳐라 등등 말도 아니었어요. 전 그저 신우들이 예쁘게 포장해 놓은 남편의 포장지를 보고 반했던 것인 거죠. 게다가 추가로 알게 된 건 그렇게 제게 훈계질을 하고 남편을 앵무새 부리듯 하던 신우들의 자존감의 원천, 그녀들의 배우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 시누이들 모두 그 능력 있는 배우자들과 결혼했었던 것은 맞으나 현재는 모두 이혼하고 돌싱이었던 거였죠. 어쩐지 상견례 자리에서 배우자 이야기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던 게 단박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셋 다 모조리 이혼당한 이혼녀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속속들이 뒤지고 있을 때에도 신우들에게 쉼없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 내용 대부분이 당연히 저에 관한 것이었죠. 올케 요새 눈치가 어떠냐, 요즘 부부 잠자리는 어떠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물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그런 저급한 물음들에 하나같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누나들이 알 거 없다. 부부 둘만의 이야기다. 앞으론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안 그러던 남편의 의외의 답변에 신우들은 어디서 건방지게 누나들한테 대드냐면서 남편을 어린애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진짜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니 이런 유치한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죠. 그 후부터는 아무 연락이 안 오길래 그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 안 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과한 시누이의 관심이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들이 우르르 집으로 찾아왔어요.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이렇게 싸가지 없게 문자 보내는 게 내 동생일 리가 없어. 올케가 한번 말해봐. 이거 너지? 네가 이렇게 문자 보낸 거지? 어디 핸드폰 내놔봐.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있던 앞치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맘대로 내 동생인 척 보냈지? 어디 입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 이 싸가지 없는 거 사. 너 때문에 사이좋은 우리 남매 다들 대면 해줬잖아. 어쩔 거야? 이렇게까지 형제들 사이 틀어놓으면 좋아? 좋겠어? 어디서 이딴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저에게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남편의 핸드폰에 대해서 따져댔는데 저는 입이 10개라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시간이 그렇게나 많으세요? 각자 가정 챙기세요. 저희한텐 관심 좀 끄시고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형제 사이 이만하면 됐지. 맨날 연락하고 살 부비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형제가 일거수일투족을 핸드폰으로 공유하고 끊임없이 연락한답니까? 전 살면서 본 적이 없구만.
자매 사이인 저도 동생이랑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해요.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한답니까?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신우들은 억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저 제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면서 밥 먹고 있던 밥상에서 올려져 있던 삼치로 제 이마를 때렸고, 그걸 말리느라 남편은 뜨거운 국에 대어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에 아픈 남편을 챙기느라 첫째 신우는 달려가다 넘어지고, 전 맞은 대로 갚아주느라 남은 다른 생선으로 신우 얼굴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아주 아비규환이었죠. 방바닥에 음식물들이 잔뜩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한참을 씩씩거리다 신우들이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다 누나들이라난 모래나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말이죠. 후회할 거라면서 계속 남편에게 말을 남기곤 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질러진 집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봤니? 이게 네가 그리도 신처럼 맹신하는 네 누나들이야. 할 말 없으니까 교양이고 이성이고 다 버리고 냅다 무식한 행동하는 거. 그런 사람들한테 뭘 배우고 뭘 의지하니? 인생 각자 사는 거야 진짜. 너 내 남편 계속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기죽은 강아지 마냥 알겠다고 하면서 제 얼굴에 붙은 삼치 조각을 떼어 주었습니다. 더더욱이 이렇게나 한바탕 했으니 정말 넌덜머리가 나서라도 남편을 이용해 먹지는 않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핸드폰을 돌려주고 자의에 맡기겠다고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 그렇게 내 맘에 쏙 드는 짓만 하던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투정이 많아졌달까? 아니면 이제 신혼이 지났으니 저에 대해 나태해진 건지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출근하는데 옷 입은 꼴이 그게 뭐냐면서 다시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당신 오늘 왜 그 원피스 입었어? 오늘 외근도 있잖아. 몰라? 바지로 입어. 치마는 좀 그래. 아이 그리고 왜 머리에 풀었어? 누구 꼬시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 단정하게 묶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외모 태클이길래 내가 오늘 너무 예뻤나? 적당히 이쁠 걸 그랬나? 질투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트집 잡는 게 레퍼토리가 너무 뻔해서 결국 터졌어요. 아니, 왜 남 옷 입는 거랑 스타일 가지고 태클이야? 그럼 비싼 거 이쁜 거 할 수 있게 돈 막 다 쓴다? 막 흥청망청 쓸 거야? 돈 더 쓰면 나 아주 김희선 김태희 된다? 긴장해? 오늘 카드 앵꼬 되면 다 당신이 트집 잡아서 그런 거야. 알아둬?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신우가 근처에 살다 보니 한 번씩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봤는데 옷차림이 영 별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말했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때 삼치로 덜 맞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경 쓸 시간에 본인들 재혼이나 걱정하라고 말하고는 말았습니다. 신우들이 잘 꾸미고 이쁘기는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생각하는 꼬락서니가 하나같이 생선 대가리만도 못한데. 무심하니 답이라고 생각했죠. 별 반응이 없으니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다고 신우들이 또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동안 제 계좌에 돈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는데 남편과 제가 각자의 월급에서 100만 원만 빼고 모조리 입금하는 통장이 있었어요. 그쯤이면 어느 정도 모였겠다 싶어서 다른 통장 만들어서 묶어두려고 보니까 무슨 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보이스 피싱이라도 된 건가 사기 당한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묻는데 남편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신우들에게 말입니다. 남편도 그렇게나 많이 쓴 줄 몰랐다면서 변명을 하는데 하는 말이 원래 어릴 때부터 누나들이 오는 길에 뭐 사다 달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계속 사다 주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나갈 줄은 몰랐네. 이 집이 근처니까 장을 못 봤다고 새우 좀 사다 달라. 아니면 얼마 전에 소고기 그리고 화분갈이 필요하다고 오는 길에 꽃집에서 화분이랑 아참 누나들이 매달 그날이면 힘들어해서 내가 생리대도 사다 주는데 큰 누나는 날개 달린 거, 작은 누나는 한방.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남편은 신우들의 시다발이었던 거죠. 저도 제 여동생한테 그런 생필품 심부름은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남동생한테 별걸 다 시키는구나 싶었고 생각보다 생필품들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하루 2명 먹을지 식재료만 사도 몇만 원인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3명 누나들 생필품이랑 식료품을 그때그때 갖다 바치는데 당연히 돈이 줄줄 새죠. 얼마 전에 게장 먹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내려놨던 날 남편은 신우에게 소고기를 바쳤더군요.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지갑도 털었습니다. 현금 10,000원씩만 넣어주기로 하고 모든 소비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통장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여태껏 신우들에게 들어간 돈들을 일일이 3명분으로 나누어서는 각자에게 금액을 보냈어요. 며칠 내로 입금하라고 말이죠. 그러자 저희 집 문지방이 그렇게도 넘기 쉬운지 득달같이 우르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진짜 매정하다. 가족들끼리 뭐 필요하다고 하면 사다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받아내려고 하니? 정말 치사하다. 그렇게 치면 올케 결혼할 때 내가 꽃다발 준 거랑 저거 커트 선물해 준 것도 내놔. 저런 것도 다 돈 받고 서로서로 주는 거 없이 칼같이 해야지. 안 그래? 네, 꽃다발 값이랑 싸구려 커튼값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각자 1,500만 원씩 입금하세요. 원래 1,702만 원인데 제가 깔끔하게 덜고 나눈 금액이에요. 이번 주 지나면 원금 그대로에 이자도 붙일 테니까 꼭 주세요. 그러자 신우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또 가족 사이 망쳐놓는 천하의 나쁜 인간 대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주 동네방네 다 들으라는 듯이 문 밖에서 떠드는데 가관이었죠.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누나들의 애완 앵무새였던 남편은 그저 입만 뻐끔대고 있었습니다. 지가 뭐 할 말이 있나요?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죠. 게다가 그 금액이 좀 커야지 말입니다. 3명의 시누이가 남편에게 그간 결혼하고 뜯어간 돈이 5,106만 원,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올케 할인가로 각자 1,500만 원씩만 내라고 한 거고요. 가족만 아니면 사기예요. 진짜 사기. 신우들은 제게 매정하다면서 가족끼리 이런 돈 문제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저희 가정이 신우들에게 받은 거라고는 꽃다발과 제 취향도 아닌 거무죽죽한 커튼 달랑 2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면서도 손에 뭐 하나 들고 온 꼬락서니를 본 적이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든손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나요? 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거랑 서러운 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다 보니 돈 정리만 되면 진짜 다신 안 본다 라고 남편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경제관을 다 뺏어온 상황이니 이 이후에는 다른 사고 안 치겠거니 했죠. 신우들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그 모든 돈을 제게 입금했습니다. 가족끼리 맞춰가면서 사는 게 맞으니 그 돈을 입금했을 때 이미 신우들은 나에게 맞춰주고 있는 거다. 이걸로 다 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들이 제 돈을 입금해준 건 그저 미끼였을 뿐이었고 전 그 미끼를 물어버리고 말아버렸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격리팀에 저와 가장 친한 직원이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던 터라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니 괜찮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아, 그게 저번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가셔서 8천만 원을 입금해드렸는데 금액이 살짝 틀려가지고 일부 금액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실수한 거라 빨리 메꿔놔야 되는데 언제 오시지? 남편이 저도 모르게 아직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벌써 퇴직금을 빼다 썼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그 격리 직원보다도 더 애타게 남편을 부르짖었어요. 무슨 일이냐는 순진한 척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는데 그 표정에 더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노트북으로 남편 머리통을 쳤습니다. 제정신이냐고 말이죠. 그 모습에 옆에 있던 격리 직원은 제 손에서 떨어지는 노트북을 잡아주었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 맞아야 됐습니다. 맞으면서도 제가 눈치챈 걸 알았는지 입을 손으로 막고 맞더라고요. 주먹으로 울음을 삼키는 흡사 조인성처럼 말입니다. 제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때리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수습하면서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또 그놈의 신우. 첫째 신우가 크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다 뺏겨서 없다는 남편에게 그럼 퇴직금 있지 않냐고 상세하게 매뉴얼을 일러줬다는 겁니다. 퇴직금 잠깐 빼서 자기한테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하면 다시 넣어두면 될 거라고요. 그럼 저한테 안 걸릴 거라면서 말입니다. 어쩜 그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지 그 영특함에 이마를 딱 치게 되더라고요. 남편 이마를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남편 퇴직금 찾으러 신우이에게 찾아갔습니다. 돌려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모르쇠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자기가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이미 투자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돌려받을 때까지 저당 잡고 있겠다고 말한 다음에 신우이가 지 새끼처럼 좋아하는 비싼 고양이를 안아서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먼지야 하면서 지보다도 더 좋아 죽는 그 고양이를 말이죠. 한시도 떼놓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진짜 자식 같은 애거든요. 뒤도 안 보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와도 굉장히 친한 녀석이고 말이 저당이지 제가 아주 잘 케어했답니다. 그렇게 신우이의 약점을 잡고는 그 돈을 내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집에 들이지 않았죠. 집 비번을 바꿔서 남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우는 끝까지 고양이 먼지를 찾아갈 수가 없었죠. 그놈의 사업이 아주 쫄딱 망하다 못해 빚을 엄청 지게 되었거든요. 집도 넘어가게 생겨서 첫째 신우는 저희 집에서 아주 멀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니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한 번씩 제게 고양이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베는 게 없어지는지 고양이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돈 달라고 할까봐 얼씬도 못하고 시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남편의 퇴직금 8천은 구경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전 8천만 원 주고 고양이 산 사람이 되었고요. 큰 돈을 쓰긴 했지만 그렇게 한 명을 보내버렸고 또 당분간은 좀 잠잠했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힘드니 남편도 맘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째 누나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계속 울기만 한다면서 고양이라도 갖다 주자고 남편이 그러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그새 저희 집에 너무 익숙해졌는지 안 가려고 긁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의사도 있으니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그 대신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전해주라고만 했어요. 힘든 와중에 갚아야 될 돈이라도 없으면 좀 기분이 덜어질까 싶어 제가 정말 크게 선심 썼죠. 그러자 그제야 남편은 알겠다면서 좋아하면서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까 싶을 때쯤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너무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아가,
아무리 첫째가 크게 잘못을 했다고 해도 형제끼리 멀어지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네 남편 왔는데 첫째가 문도 안 열어주고 안 본다고 난리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했길래 애가 그러겠어. 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다 얘.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이세요. 신우들이 기가 세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양 있고 진짜 어른이세요. 그런데 그 첫째 신우가 어떻게 시어머니께 혀를 놀렸는진 모르겠지만 갑작스레 절 비난하셔서 억울했던 저도 시어머니 의식 안 하고 그저 편하게 여태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이 결혼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신우들이 이 말은 안 하던가요? 남편 등쳐먹어서 5천만 원 넘게 뜯어간 거랑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신혼여행 때 따라온 거,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다 시누이들 맘대로 판짠 거, 신혼집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삼치로 저 뺨 때린 거, 얼마 전에는 저 몰래 남편 퇴직금 8천만 원 빼가서 쫄딱 망해서 안 갚은 거, 남편 시켜서 저 시집살이 시킨 거 등등 저도 진짜 할 말 많은데 줄여서 이 정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 계속 서운하게 하시면 저요, 여태 신우들이 한 거 대자보로 만들어서 동네방네 붙이고 다닐 거고요.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도 할 거고요. 미친 여자처럼 아무나 모르는 사람 붙잡고 다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아셨죠? 어머니, 저 그만큼 억울하고요. 저 혼내시는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해요. 제가 주저리 일러바치자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제게 그 8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너무 서운하게 한 값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더 보내주셨어요. 역시 돈 앞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서운하다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끝났습니다. 제가 좀 입을 털어서인지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들은 건지 신우들은 없는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도 좀처럼 받지를 않았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걱정이 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되려 신우들 안부를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하는 말이 누나들 핸드폰 번호 다 바꿨어. 나한테 신신당부하던데 당신한테 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래. 꼴 보기도 싫대. 그래? 그럼 나야 땡큐인데. 그렇게 편하게 계시게 둘 수는 없지. 어디 전화번호 좀 줘봐. 전 굳이 신우들의 바뀐 연락처를 받아내서는 연락을 친히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왕따 시키듯이 이렇게 유치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끄덕끄덕만 하고는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어요. 누나들이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연락하지 말래. 문자도 꼴 보기 싫다고 하지 말래. 그리고 왕따인 거 알면 알아서 짜져 있으래 혼자. 누나들 덕에 나랑 만난 건데 주제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한 가정 파탄내고 시어머니 홀려서 꼽준다고 당신 천벌 받을 거라고 전해주라는데? 그래? 내 연락은 계속 안 받으실 모양이니까 당신이 좀 전해줘. 공수래 공수거. 뿌린 대로 거둔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니 정말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역시 전달 기능은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앵무새가 배신하고 제 말을 들어서 성이 났는지 단단히 열이 받아서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간들도 참 많은지 참 어지간하더라고요. 와서는 3명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는 소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제게 앉아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준다나 뭐라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전 껄끄러울 거 없으니 당당히 앉았죠. 그러자 바로 욕 배틀이 시작됐습니다. 이봐 이거 싸가지 없는 거. 사람이 왔으면 차도 내오고 대접이라는 걸 해야지. 아무것도 안 내오고 싹수 없는 게 진짜.
너, 우리가 내 동생이랑 이어준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너랑 한참 만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명언 쏟아내서 그나마 내 동생이 네 마음 사로잡은 거라고. 알아? 그니까 너는 내 동생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우리가 만들어준 피조물을 좋아한 거야. 알겠니? 우리가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랬겠어. 어? 얘가 뭘 알겠어. 우리 사이 이간질해서 엄마한테 다 이르고 동생 이용해서 나쁜 말 옮기고 그깟 돈 몇 푼 한다고 그거 아까워서 갚으라고 난리치고 싹퉁머리 없이 우리 엄마까지 이용해서 욕 처먹게 하고 넌 우리 집 망치러 온 미꾸라지냐? 에라이 못된 것. 그나마 여태껏 들은 말들 중에는 애교 수준이라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떠들어봤자 지들 입만 아프지 내가 나설 필요 뭐 있나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절 살살 긁길래 이때다 싶어 싹 다 물리치려고 입을 여는데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신들린 무당 래퍼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들이 뭐 할 말이 있다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 뭐? 누나들이 만들어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고? 그게 뭔 개소리야.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럴 때 누나들이 그랬지. 인상 안 좋다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뭘 했어? 회사에서 엄청 똑부러지고 착하다고 했지. 오죽하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누나들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겠어. 오죽하면. 엄마도 이 사람 편이야. 누나들 어릴 때부터 유난인 거 나만 알아? 엄마가 제일 잘 알아. 누나들 까탈스러워서 이혼당한 주제에 뭐들 그리 많이 많아.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훈계질이야. 대체 뭐가 잘나서 그러냐고들. 누나들 이혼했다고 나도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내가 여태 누나들 말 잘 듣고 순종적이었던 거는 누나니까, 약한 여자니까, 엄마가 잘해야 한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나야말로 누나들이 나 부려먹는 거 마냥 좋았겠어? 이게 다 인생 공부다. 누나들이 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다 했겠냐고. 나야말로 쌍욕해가면서 엄마 아빠 얼굴 봐서 존중한 것뿐이야. 이제 작작들해. 나도 내가 그간 너무 누나들 버릇 잘못 들여놔서 이 사람 보기도 민망할 지경이니까 다들 썩 꺼져. 영 끊으려면 끊어. 마음대로들 해. 지겨워. 전 남편의 다른 모습에 놀라면서도 은근 기분이 좋았고 남동생의 묵은 울화에 신우들은 입을 벌린 채 듣고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할 말 없겠죠. 바보인 줄 알았던 남동생이 알고 보니 부처처럼 참고 다 받아준 거라는데 지들이 뭐 별 수 있나요? 처음으로 옳은 말만 해대서 전 그저 남편이 너무 예뻐 보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누나들 포장지 보고 제가 남편을 택한 게 아니라 다행히도 적어도 남편이 먼저 제가 좋았다니 그 부분만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사진 보여줬지?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그 말만 계속해서 맴돌더라고요. 꼭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같았다랄까요? 처음으로 박력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진정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남편은 더 이상 신우들 시중을 들지 않았고 앵무새처럼 말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산다기보다는 제 입김에 좌지우지하면서 제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되었죠. 이래저래 사이가 나빠져서 틀어지기는 했지만 신우들 둘은 새로 재혼을 했고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신우는 사업의 꿈을 아직 버리지는 않아서 거의 본전치기 하면서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의 지주이자 유일한 희망인 시어머니께서는 변함없이 늘 제 편을 들어주고 계시죠. 부족하지만 참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늘 말씀해 주셔서 되려 한 번씩 예전에 신우들과 한판 떴던 것이 생각나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우들이나 저나 같이 늙어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싸우래도 못 싸워요. 기력이 없어서요. 가끔씩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만나서 술 한 잔씩 들어가면 우스갯소리로 신우들은 말합니다. 제게 싹퉁머리라고 말이죠.
그럼 전 신우들에게 보이스피싱 집단들이라고 받아치죠. 남편 많이 등쳐먹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